국제학교 보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엄마들의 착각이 뭐냐, 우리나라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. 그리고 아이가 학습 자세가 안 잡혔어. 그러면 새는 바가지 나가면 왕창 셉니다.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애가 자세 태도가 잡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말레이 국제학교 갔을 때 뭘 조사하셔야 되냐면 중국 애들 비율이 어떻게 되냐. 영어 보충관에 중국 애들이 한 90% 됩니다. 애들이. 그 다음에 본반에 가면 약 5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화교학교야. 왜 그러냐면 말레이 인구 구성이 말레이 사람이 60%고요. 그 다음에 중국인이 25%가 넘어요. 약 30%가 가깝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, 인도 사람이라든지 다른 국가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중국 사람이 25에서 30%니까 원래 학교를 가더라도 30% 정도 가는 게 맞잖아요. 이제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레이보다 중국 사람이 잘 삽니다. 그럼 어디 나라든 어느 나라든 일단은 국립을 보냈다가 좀 잘 사는 사람은 사립을 보내고 더 잘 사는 사람은 국제학교를 보내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은 미국으로 보냅니다. 근데 미국이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이 말레이 사는 중국인들이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좀 물가 싸다고 여기는 조우바르, 페낭 가면요 더 많아요. 왜냐면 싱가포르가 중국 나라잖아요. 어떻게 보면 중국인이잖아요. 거의 90% 육박하니까.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. 그러니까 바로 옆 도시인 조우바르에서 많이 살아요. 그러니까 조우바르 가면 더 많은 거야. 중국 사람이. 그 다음에 페낭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니까 그나마 쿠알라룸푸르인데 쿠알라룸푸르에 어느 학교를 가든 50%, 심지어 70%, 거의 90%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.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기숙사 생활하더라도요 애가 영어가 안 들어요. 왜냐, 한 방에 중국 애들 아니면 한국 애가 태반입니다. 이게 아셔야 될 게. 그 다음에 학교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되냐, 시내에서 떨어져야 돼요. 왜냐면 애들이 시내에 있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학교에서 끝났어. 기숙사 생활에 밖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편의점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. 세븐일레븐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CU까지 들어가 있어요. 하다못해. 그럼 애들이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살 수 있습니다. 왜? 신분증 조사를 안 합니다. 문제가. 그 다음에 기숙사 사장은 말레이 사람이 아니에요.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네팔 사람 이런 사람들 씁니다.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 관리도 안 되고요. 시내에 있으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나가서 술이나 담배를 사갖고 들어옵니다. 이 일이 비일비재예요. 이 생각을 해봅시다. 유학박람회 가면 맨날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. 그럼 왜 맨날 나올까요? 간단합니다. 모집을 했어. 근데 애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또는 문제가 생겨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봅시다. 유학 설명회를 지방도시까지 곳곳에 가서 해요. 왜 하죠? 애들이 없으니까. 대표적인 학교가 피학교가 있어요. 이거 말레이 유학을 좀 아시는 분은 어느 학교인지 눈치챕니다. 이런 학교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 모집을 하냐? 애들이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. 그래서 지방에서까지 유학 설명을 한다. 그 다음에 유학 박람회에 많이 나오는 학교, 자주 나오는 학교, 이런 학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학교는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신설학교 보내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학교 정원이 적은 애들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영어 보충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.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애들, 유학한 한국 애들, 오리지널 애들 말고 유학한 한국 애들이 대학을 어디 가느냐.
이걸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. 이런 기준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.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말씀드렸죠? 첫째, 애가 공부할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, 잡혔느냐. 두 번째 어떻게 하죠? 이런 애들은 제가 또 여기 그 링크를 걸어둘 건데 또는 여기 찾아보시면 대결책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 쓰는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. 학교 하면 중국 애들이 많으냐, 중국 애들이 없느냐. 이거 중국 애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유학 보내실 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숙사 관리. 그러니까 기숙사가 외진 곳에 있고 애들 스마트폰 관리,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느냐, 기숙사를 철저히 관리하느냐,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입학하는 게 어떠냐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학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애들 오래 보내야 되니까. 이게 중요한 거예요, 학비도. 왜냐면 만약에 기숙사비까지 하셔서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500 정도 더 잡으셔야 돼요. 애 용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.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. 그러니까 학비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.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B 과정입니다. 왜 IB 과정 학교가 들어오냐면요. IB 과정을 하려면 로열티를 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검증된 사람만 써야 돼요. 그 다음에 매년 그 체크를 받아요. IB 본부로부터. 그래서 IB 학교가 드물거나 아니면 IB 학교가 학비가 월등히 비싸요. 이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벵갈루루의 인더스 국제학교예요. 왜 인더스 국제학교냐? 학비가 일단은 2,300이 넘지 않아요.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. 두 번째는 대학교 입결이 좋고 기숙사 관리 잘해주고 시골에 왜 떨어져서 애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. 특히 스마트폰 관리가 철저하고 그 다음에 대입이 좋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 정가은이하고 한동기 두 명이 졸업했는데 한 명은 파슨스쿨 반학장학금 붙었고 생활장학금까지 받아서 릴링대학교 플로리다 마이애미입니다. 아주 명문대학을 갔고요. 한 명은 한덕윤이라고 홍콩 가기대 맨체스터 둘 다 붙었습니다. 100%예요. 그래서 입결도 좋고 그 다음에 IB 과정이고 그래서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. 누구 말도 들을 게 없고 어머니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발로 뛰어보시고 그래야지만 후회를 안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